예, 2025년이 되면 전기차의 가격이 내연 자동차와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낮아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량 유지 비용이 전기차가 내연 자동차보다도 싸기 때문에 이때서부터 전기차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의 관심이 전기차에서부터 시작해서 배터리로 또 수소차까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0년 만에 인류 이동 수단에 과연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현안되고 있는 문제에서부터 좀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도대체 이제 앞으로 주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작년 말에 비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10배 정도 올랐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과연 이제 테슬라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시고 계십니까? 뭐 테슬라 하게 되면은 앨런 머스크가 항상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최근에 올라가는 주가 자체는 본인도 걱정할 정도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거품을 본인이 직접 이제 제거할 정도로 좀 그만큼은 치솟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테슬라 하게 되면은 스타트업의 대표 명사, 즉 이 전기차의 혁신 기업이다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와서는 개념을 갖고 먹고 사는 게 스타트업이었는데 어떤 실체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테슬라의 가장 큰 장점은 3년 만에 전기차의 모습을 실제 보여줬다는 거고요. 또 뭐 모델 X라든지 또 보급형 저가 모델인 모델 3가 전 세계 시장으로 활성화되면서 4대 중에 한 대가 이 테슬라 모델 3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라든지 다른 주변에 환기시켜주는 측면이 뭐냐면은 개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차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양산형으로 나오면서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모델이 몇 가지 모델이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 호소력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올라갔다.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신기술도 상당히 많이 가미되고 있고요. 또 발표되는 하나하나가 구현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기 때문에 더더욱 테슬라가 이 전기차 혁신의 아이콘이다라는 이미지를 더 각인시켰다고 볼 수가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이 더 강조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더더욱 배터리데이 같은 어떤 주주 연례총회와 더불어서 발표하는 자료가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테슬라가 전기차 전체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 자리 잡다 보니까 주가도 당연히 보면 실력 이상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또 그러면 또 조정을 했다가 그다음에 또 전기차가 어느 정도 좋아지는 만큼 또 올라가고 뭐 이런 과정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 하게 되면 역시 이제 배터리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일단 배터리 데이라는 용어 자체가 원래는 주주 주주총회에서 이 신기술을 많이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라는 말을 붙여서 배터리 데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만큼 이 배터리의 주안점을 주겠다라는 하나의 의미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전기차에서 전체 가격에 차지하는 부분들이 40%가 배터리 가격이에요. 결국은 이제 전기차도 게임 체인저급 기술들이 앞으로 많이 등장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기차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이 포르쉐 타이칸이라는 모델에 2단 변속기가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양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이 전기차용 변속기 개발도 게임 체인저급 기술이지만은 특히 배터리 쪽입니다. 배터리의 가격을 얼마큼 낮춰주느냐, 대량 생산 체제를 가느냐, 또 안정화시켜 주느냐가 가장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특히 배터리에 주안점을 줬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몇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이 주행 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100만 마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160만 킬로미터거든요. 지금 보면은 20에서 30만 킬로미터가 일반 이 배터리에 대한 수명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걸 4배, 5배 늘렸다는 부분들, 이 부분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또 CATL, 예를 들어서 중국의 이 세계 1위권에 1, 2위권을 다투고 있는 배터리 회사인데 여기서는 주로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보다 리튬 인산철을 씁니다. 일명이 우리가 이제 CFP 배터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배터리 쪽을 좀 강조를 해서 이 좀 더 성능을 개선을 하는 부분들, 그래서 가격을 특히 낮추는 부분들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가격이 예전만 하더라도 1kWh당 300달러가 넘었던 게 엊그제 같거든요. 근데 지금 200달러 또 100달러 수준으로 내려와서 지금 현재 130에서 150달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두 자리 숫자,
7, 80달러로 낮추겠다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배터리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부담을 좀 낮추겠다는 포인트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테슬라 자체가 예전부터 준비했던 부분들이 자체 생산입니다. 아마 자체 생산에 대한 부분들은 세계적인 글로벌 제작사가 모두 갖고 있는 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도 3, 4의 배터리 회사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나타내고 있지만은 이 글로벌 제작사들이 모두 다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형태로 해서 배터리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 자체가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는 부분들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배터리 대회의 초점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세계의 어떤 전기차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이 더더욱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좀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처음에 이제 배터리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다가 중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로 해서 이제 그 주가의 상승이 좀 주춤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은 배터리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그 전기차가 아직 주종이 아니기 때문에 배터리 시장 자체가 작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이 참가에 들어오지 않지만 결국 이게 전기차가 대종이 돼서 이게 그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결국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를 생산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그럴 만도 한 게 지금 이제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내연 자동차로 따지면 엔진과 같은 거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치고 엔진을 안 만드는 회사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런 우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요?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요. 아직 내연기관차가 10년, 15년 정도는 주도를 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의 흐름이 이 최근에 들어와서 굉장히 크게 바뀌고 있다는 걸 유심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보기에는 내년 중반 정도가 배터리 이제 전기차의 진검승부의 시작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지금까지 테슬라 차량의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했기 때문에 바닥에다가 배터리 모터를 까니까 무게중심이 밑으로 내려가고요. 달리기 성능이 좋아지고 또 실질적으로 실내 공간을 움직이는 가전제품을 느끼게 만들 수가 있고요. 또 바닥에 배터리를 깔게 되면은 배선을요 80%에서 90%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화되고 안정화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델들을 지금까지 글로벌 제작사들이 생산을 못했다가 내년부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나오는 모델들이 10가지가 넘습니다. 현대 기아차만 하더라도 내년만 하더라도 4개에서 5개 기종의 고유 모델이 전기차 완성도 좋은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제로 소비자들도 전기차의 선택폭이 이 2배, 3배 늘어나면서요. 또 정부의 보조금도 줄지만은 세계 수준으로 볼 땐 그렇게 낮지는 않기 때문에 내년 중반이 전기차의 진검승부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내연기관차 중심이었지만은 전기차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거, 또 특히 단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충전 시간, 또 일충전 거리도 늘어나고 있고요. 또 이 전기차의 안정도가 높게 되면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만들면 20만 대, 30만 대 만들기 때문에 적자 모델이 아니라 흑자 모델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장 수요도 기하급수적으로 2배씩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포인트를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5년 정도 되면은 주도권 자체를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가져오는 거고요. 전기차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배터리 수요가 2배, 3배 매년 늘어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배터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배터리에 관해서는 이제 차후에 다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우선 이제 지금 또 얘기 나오고 있는 게 니콜라입니다. 맞습니다. 사기설에 휩쓸리고 맞다 틀리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고요. 근데 이제 회장이 사임을 하면서 저게 사기가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니콜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됩니까? 저는 좀 아쉽다고 보고 있어요. 밀턴 회장이 사임을 했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부각이 될수록 회장이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탈피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사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사임해버리게 되면 그걸 인정한 꼴이나 다름이 없어요. 물론 이제 증권거래위원회나 아니면 미국 연방검찰청에서 조사에 들어가니까 조만간 이제 조사 결과가 앞으로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시민들 입장, 일반 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믿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한번 스타트업이라는 것 자체가 개념을 갖고 먹고 사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실제 양산형 수소트럭이 있느냐라는 거 봤을 때까지는요. 아마 믿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좀 쉽지 않게 봤던 이유가 니콜라 자체가 수소트럭을 만든다고 봤을 때 저거 간단한 얘기가 아닌데라고 생각을 이미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루시드 에어 같이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 전기차 같은 경우는 엔진 변속기만 있으면은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스갯소리 얘기하면은 초등학생들도 전기차 만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장난감 차 하면은 바퀴, 모터, 배터리만 있으면 전기차 만들거든요. 그렇죠. 예, 결국 예. 효율화 시켜주는 거고 완성도를 어떻게 높여주느냐가 전기차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수소는요, 수소 연료전지 같은 것이 우리가 일명 스택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 시스템이 자동차로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60년대 우주선 개념으로 연료전지가 나왔지만은요, 이걸 차에다가 축소시키고 압축시켜서 효율화시키고 고효율화시켜주면서 이런 것들을 자동차에 내적시켜서 이걸 만들어내는 국가 자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렇겠죠. 현대차 예, 예. 넥소하고요, 예. 도요타 미라이, 그다음에 혼다 클라리티 세 개 기종만 지금 수소 연료전지차를 만들고 있고 세계에서 수소 트럭을 유일하게 만드는 기업은 현대차뿐이 지금 없습니다. 예. 근데 현대차는 만들어서 스위스 등에 수출하고 있는데 니콜라는 이제 개념도 없는 차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 상대적으로 이익은 현대차가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니콜라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에 힌덴버그 리서치사에서 나온 보고서 자체가 일부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일부 인정을 하고 있죠. 뭐냐면 영상 자체를 만드는데 홍보를 지금 어느 정도 연출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나오는 내용 자체가 완벽하게 거짓말은 아니다라고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걱정거리도 많고 저렇게 쉽게 수소 트럭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닌게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향후 논란거리는 계속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그런 예. 측면에서 수소 트럭이 아니라 전기 트럭을 얘기를 했으면 실제 이 설득력이 더 있지 않았냐는 그렇겠죠. 측면에서 예, 예. 지금 니콜라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전기차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정부에서도 미래의 모빌리티라는 개념으로 볼 때 전기차에 대해서 올인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한 가지 이제 양적 팽창이 있는데 요새는 이제 정부에다 요구하는 것이 질적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선진 모델을 안착시켜야지 진정한 이 대한민국에서 전기차의 이 메카 활성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들어와서 지금 현 시점에서 누적 전기차 대수가 14만 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내년 상반기에는 늦어도 20만 대가 누적 대수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예. 아마 충전기도 4만 기로 내년쯤에는 올라가면서 아마 일반 소비자가 느끼는 불편함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소비자가 느낄 때도 이제는 1가구 2차량에서 세컨드카라는 개념이 상당히 강했는데 예. 내년쯤 중반 넘어가게 되면은 엔트리카 첫 차로서의 첫 차로서. 전기차 예. 구입이 의미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시장이 벌써 전기차로 주도권을 넘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정부에서도 또 디젤차 같은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하기 때문에 내연기관차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부분들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 불편한 부분들을 가중시키면서 친환경차 구입 요건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아마 이 내년부터 더더욱이 정부에서 또 올인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예. 또 충전기라든지 전기차 보급 대수 또 보조금 자체도 내년에는 한 200~300만 원 줄지만은요. 아마 제가 보기에도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만큼 인센티브라든지 보조금을 주는 국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굉장히 높은 부분이고요. 예. 아직도 전기 충전 요금은 가격은 7월부터 올랐지만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국내 내수 시장 활성화 또 전기차의 활성화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더더욱 커진다 또 확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의 전기차 그 기업 하게 되면 뭐라 그래도 아무튼 뭐 현대차 그룹일 맞습니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현대차 그룹이 가지고 있는 전기차에서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전 세계적으로 뭐 5위 내에 들어간다. 그다음 또 뭐 유럽에서 2등이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하는데요. 현대차 그룹의 그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세계 시장에서? 저는 글로벌 경쟁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최근에 이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도 뭐 이 제네시스 같은 프리미엄 모델이 나오고 있지만은요. 예. 예전만 하더라도 우리 제네시스 같은 게 BMW 벤츠하고 견줄 수 있어요. 이렇게 자체적으로 얘기했었는데 누가 믿질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 최근에 흐름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요. 주변에서 거꾸로 얘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BMW 벤츠보다 도리어 GV80 이런 모델 사는 게 나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예. 품질, 내구성, 또 이 디자인의 완성도 이런 것들이 글로벌 수준, 수익급으로 선두급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전기차로 올인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예. 전기차가 투트랙으로 해서 수소차와 전기차를 투트랙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전기차의 수준도 이미 4~5년 동안 뭐 코나 일렉트릭부터 다양한 모델이 나오면서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예. 더욱이 국내에서는 배터리 3사가 세계적인 수준의 배터리 회사를 갖고 있고 예. 또 자체적인
자동차의 기술 수준도 굉장히 높은 게 현대차이기 때문에 또 융합에 대한 부분들이 정의선 부회장 체제가 되면서 굉장히 가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예. 아마 내년 중반을 자꾸 강조드리는 이유가 지금 중국이 40에서 50%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 또 폭스바겐 등 독일도 어느 정도 의미를 갖고 있지만은 주로 주도권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미국하고요. 예. 아마 내년에 보면은 대한민국이 선두급으로 올라설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그 예. 선두그룹 쪽에 현대차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평가에 대한 요소도 현대차 그룹에 나가는 방향이 예전와는 완전히 틀리다라는 측면에서 투트랙인 전기차와 수소차는 또 경쟁 모델이 아니라 부품 공유율이 60, 70%가 될 정도로 같은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두 개의 모델을 쌍두마차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현대차의 어떤 수준, 기술 수준, 또 어떤 시장의 어떤 이 점유율이라든지 또 이런 이 기술에 대한 완성도 자체가 높아질 부분으로 강조될 수가 있어서 앞으로 더더욱 기대가 되는 게 현대차 그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현대차 주가가 상당히 올라가고 하는 게 네. 아무런 이유가 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이런 성장을 전부 다 반영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자, 그 또 하나 이게 여쭤볼 부분이 이제 그 전기차 시장의 큰 그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이미 뭐 10여 년 전에 이 지금 내연기관차를 가지고 엔진하고 변속기를 독립적으로 만드는데 실패를 한 국가가 중국입니다. 예. 대한민국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대한민국 같이 엔진 변속기를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세계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똑같이 따라갔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연기관차 포기하고요. 하이브리드 차도 일본 토요타를 기반으로 해서 주도권을 쥐고 움직이다 보니까 아예 너도 나도 시작인 전기차로 시작한 게 10년이 벌써 됐어요. 신지핑 정부에서 벌써 10년이 됐기 때문에 이 중국에 대한 시장 점유율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세계 시장의 반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높은 시장 점유율과 더불어서 또 CATL 등 세계에서 수익급의 배터리 회사도 가지고 있고요. 예. 또 공급하는 BYD 등 이 자동차 전기차 제조 회사들도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주도권을 쥐고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최근에 들어와서는 국내보다도 전기 버스라든지 일부분의 모델에 있어서 또 마이크로 모빌리티도 그렇고요. 우리보다도 중국이 앞서가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예. 또 최근에 들어와서 아까도 배터리 데이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CATL 같은 경우에는 리튬 이온 폴리머 배터리보다도 실질적으로 리튬 인산철 배터리 CFP 배터리를 더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이 CFP 배터리가 실제로 에너지 밀도나 아니면 이제 파워 밀도는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지만은요. 실제로 온도에 열에 견딘다든지 또는 어떤 충전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주도권을 쥐고 있는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또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시장에 대한 확장성 이런 것들, 또 중국 정부에서 밀어내기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예. 강조되고 있어서 아마 가장 큰 시장이면서도 주도권을 쥐고 우리 쫓아오는 속도가 간격이 좁아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긴장도를 높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 예. 중국에 대한 그 위기에 대한 것들은 항상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당장 내년도에 그 이제 자동차는 어차피 이제 신차가 나올 때에 상당히 각광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장 내년도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국제적으로도 그러니까 글로벌하게도 어떤 전기차 신차가 나올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폭스바겐부터 시작을 해서요. 예. 이 올라오는 지금 뭐 벤츠나 BMW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신모델을 출시를 통해서 세계 시장에서 전기차에 대해서 시장에 늦지 않게 진출하겠다라는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 국내에서도 아마 수입 전기차가 내년에 많이 들어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 모델들이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 만든 모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 현대 기아차만 하더라도 내년에 나오는 신전기차가 4개에서 5개 기종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제네시스 전기차도 얘기 나오고 있고요. 예. 그 가장 대표적인 모델도 우리 컨셉트카로 45라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예. 45라는 게 1976년 토리노 모터쇼에서 이 포니 쿠페를 전시를 했었어요. 이 디자인이 직각을 썼는데 굉장히 미려한 부분이었는데 물론 예. 양산형으로 나오진 않았지만은 영화에서 백투 더 퓨처에서 나왔던 이 모델의 전시가 이 모델을 벤치마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걸 미래 지향적으로 만든 모델이 45라는 모델인데 이게 양산형으로 아이오닉 5라는 모델로 내년에 나와요. 예. 이 모델의 수준 자체가 지금 테슬라에서 나오는 모델보다 앞선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예.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실내 공간도 그렇고요. 굉장히 완성도가 좋다는 거죠. 이런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너다섯 개가 기종이 쏟아진다는 거고 수입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스바겐도 이미 발표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글로벌 시장 내년에 대한 지금 이 코로나19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차가 늘어나고 있는데 예. 전기차에 대한 내년에 대한 가능성은 핑크빛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예. 또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부분이 많아지게 되면은 전기차의 어떤 유연성이 커진다는 거죠. 또 가격 경쟁력도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예. 아직은 보조금을 받는 인큐베이터 모델이지만은 향후 몇 년 이내에 독자적인 모델로서 내연기관차하고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게 내년이기 때문에 더더욱 내년이 그래서 전기차의 진검승부 시작점이다. 그래서 소비자가 구입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볼 수가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차의 시대가 점점 다가온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수소차 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좀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많이들 얘기했던 것이 전기차가 주종이고 네. 수소차는 정말 한국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네. 이게 수소차도 차세대 자동차의 하나의 큰 틀로서 지금 자리 잡을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소차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가능성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요. 지금 주도권은 전기차가 쥐고 있고요. 예. 또 전기차가 당분간 이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주도권을 많이 가질 겁니다. 예. 수소차에 대한 부분들은 특히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전기차만 하더라도 옆에 콘센트가 나와 있으면 충전시키면 됩니다. 예. 그러나 수소차만 하더라도 수소 충전소라는 인프라 구축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예. 수소라는 것 자체는 에너지 원으로 존재하는 에너지 소스가 아니라 에너지 캐리어입니다. 예.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고 만들어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쓰고 있는 수소차는 부생수를 쓰고 있고 또 천연가스에서 개질화시켜서 지금 수소를 뽑아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거죠. 예. 수소차를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은 국내에서도 수소차 많이 판매를 하고 있지만 충전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그거 쫓아다니라고 정신이 없을 정도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세계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 충전소 하나 만드는데 30억 정도 들어가고요. 예. 수소 트럭이라든지 수소 버스 같은 대형 같은 경우는 거의 7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예. 비용도 굉장히 고가고 님비 현상도 많아서 도심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세계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서 전기차 유연성보다 수소차는 좀 더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많다. 수소의 발생, 이동, 저장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석유 자원에서 부생수를 뽑아내는 방법보다 우리가 엄밀히 얘기하면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뽑아내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경제적으로 대량 생산해야 되는데 기술적인 완성도가 나오려면 20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분명한 것은 전기차가 주도하고 뒤에 수소차가 등받이가 되면서 두 개가 주도권을 쥐면서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좌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한 것은요. 수소차는 궁극의 차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수소차로 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수소차는 그러나 아마 전기차하고 쌍두마차로 갈 가능성이 커요. 예. 단거리 무공해용은 전기차를 쓰고요. 중장거리용은 수소차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중단거리용, 소형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유리하고 도리어 대형이면서도 건설 기계라든지 또 대용량 같은 트럭이라든지 버스 같은 데는 수소 전기차가 유리하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우리가 요새 나오는 UAM 같이 프라임카가 앞으로 등장을 하는데 프라임카도 50km, 60km 정도는 전기 프라임카가 등장을 하고요. 예. 100km 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수소. 수소. 전기 프라임카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아마 수소차가 주도하고 수소차가 전기차가 앞서고 수소차가 감싸는 예. 이런 형태로 해서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가능성은 크지만은 시간이 좀 더 걸린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소차와 전기차는 어떤 한쪽이 다른 쪽을 완전히 배척하는 형태가 아니라 네. 두 개가 서로 간에 보완을 해가면서 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그 수소차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현대차 그룹 다시 또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그래서 수소차 우리만 해서 세계에서 1등하면 뭐하냐 우리만 하는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보면 완전히 지금 보는 견해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수소차 관련해서 현대차 그룹은 어떤 지금 포지션이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미 수소차에 대한 부분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연구한 게 바로 현대차 그룹이라고 보시면 좋을 예. 것 같습니다. 벌써 20년이 넘었거든요. 예. 굉장히 치열하게 연구를 해서 지금의 수소차 양산형 넥소 같은 모델이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예. 20년의 노하우 또 일반 전기차보다도 훨씬 더 이 기술 노하우가 하이테크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예. 또 소형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또 온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응이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극복을 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게 수소차라고 보고 있어요. 현대차의 수준은 수소차 자체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문제는 수소 충전소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국산화율이 60%뿐이 안 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에서도요. 현대차가 수소차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수소 경제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뜻입니다. 예, 수소 경제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수소의 시스템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료전지 시스템도 최근에 수출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런 예.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차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발전소도 수소 연료전지 쓰고 일반 가정용에서도 비상 발전기로서 쓸 수 있게끔 만들고 그래서 시장 자체를 수소하고는 거리가 항상 가깝게끔 존재하는 수소 경제를 만들겠다는 뜻을 갖고 있고 예.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요. 유럽 쪽, 미국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수소에 대한 부분들 관심을 갖고 시장을 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 아직은 후진국은 시장조차 진입을 못하고 있지만은 선진국 중심으로 해서 수소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 또 그동안 홀로 노력한 20년의 결과가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아마 수소차에 대한 보급이나 인프라 구축도 지난 4, 5년간하고 틀리게요. 앞으로는 예. 과거 20년보다 앞으로 1, 2년이 빠를 정도로 수소에 대한 보급이나 시스템이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기대감을 가져도 괜찮다고 보는 게 또 수소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기반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수소 경제라는 얘기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배터리 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전망은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세계적인 경쟁력이 어느 정도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지금 뭐 3사 아실 겁니다. LG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거든요. 1, 4, 6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죠. 예. 세계 순위가요. 예. 그만큼 기술 수준 자체는요. 도토리 키재기이지만은 사실 LG화학이 치고 나가는 것들은 가장 빠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수준도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지만은 아마 몇 년 이내에 가장 안정화되고 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에너지 밀도도 높일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가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이 삼성 SDI나 LG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오는 게 주로 NCM 배터리거든요. 니켈, 코발트, 망간이거든요. 양극재로 예. 쓰는 거. NCM 배터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CATL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CFP 배터리라고 해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최근에 개발하고 있는 것이 니켈, 코발트, 망간, NCM 배터리에서요.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이 들어갑니다. NCMA가 들어가요. 예. 또는 NCA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코발트 같이 고부 같이 비용이 크거나 구하기 어려운 것들을 좀 빼버리고 알루미늄을 많이 넣는다든지 예. 또는 요새 나오는 게 니켈 메탈 쪽도 개발되고 있어요. 예. 이런 쪽도 차세대 배터리 쪽을 가지고 3사가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주도권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쪽으로 가면서 좀 더 에너지 밀도를 높이면서도 안정화되면서 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이런 배터리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예. 아마 이런 부분의 세계적인 수준은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많이 진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 전기차의 보급 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배터리 3사에 대한 니즈가 호루소리 커지고 있다는 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이렇게 배터리 대회를 통해서 뭐 자체적으로 글로벌 제작사들이 배터리 회사를 자회사나 갖는다든지 하게 되면 그만큼 위기가 오겠죠. 그렇죠. 그만큼 예. 기다리진 않고 치고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국내의 배터리 3사에 대한 가능성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몇 년 이내에 수요가 거꾸로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예. 전기차의 배터리 공급량이 딸릴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아마 3사의 가치는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전기차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거 이전에 네. 우리가 아무튼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게 되면 그 부분들을 우리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듭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배터리 관련해서 특히 LG화학이에요. 그 기업을 분사하겠다. 네. 물적 그 분할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주주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고 네.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LG화학만으로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형태로서 어떻게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배터리 회사들이 분사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왜 그렇고 그다음에 이렇게 분사를 하고 하게 되면 나중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이번에 물적 분할 문제 때문에 뭐 소액 주주들도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분사시켜 주는 거는요. 계열사의 덩어리가 이 필요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전지 쪽만 따로 분리를 시키게 되면은 R&D 비용도 별도로 책정을 하면서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부분들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LG화학만의 이 전지 분야의 분할이 아니라 아마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SK 같은 경우에도 마음이 아마 굴뚝 같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보면은 계열사 자체가 필요 없는 분야가 너무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예, 예. 전지의 어떤 치고 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쓸데없는 게 그 딸려오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전지만 별도로 분할을 해서 그러나 밑에 자회사 형태로 두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아마 네. 중장기적으로는 좀 더 시너지를 내면서 좀 더 치고 나가고 전지 분야의 어떤 활용성 측면에서는 더더욱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어서 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물적 분할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좀 더 시너지를 내겠다. 예. 또 핵심 분야를 가지고 가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아마 개발부터 또 신속하게 세계 흐름에 맞춰서 남들보다 반걸음 앞서서 전략적으로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분할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걸 필두로 해서 3사가 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예. 또 긍정적인 의미가 확산되면은 다들 불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말이죠. 네.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맞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되죠. 네. LG화학이 옛날서부터 분할하지 않고 계속 있었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치약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화장품도 만들고 뭐 온갖 것을 다 만드는 형태가 되는데 그 가치를 안에 떨어뜨리는 배터리가 효과거든요, 그게요. 하게 되면 이게 배터리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의 가치가 떨어지는 형태가 되니까 당연히 이제 그 분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데 당장에는 이제 시장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돼서 그러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그 부분들이 희석되면서 아마 상당히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이 질문을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내 배터리 회사들이 세계에서 1위, 4위, 6위 다 차지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보면 중국도 치고 올라오고 그다음에 미국이나 유럽들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서 기술을 축적해가지고 치고 올라올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러면 과연 이제 국내 기업들이 이런 경쟁에서 계속해가지고 그 좋은 성과를 내면서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의문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걱정이 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R&D 비용도 우리가 전체 이 매출액 대비해서 굉장히 적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아직도 좀 높여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배터리 회사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국내 제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국가 대비해서 R&D 비용이 좀 떨어진다는 거, 시너지를 못 내고 있다는 거.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가 아직도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거든요. 좀 더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 정책으로 바꿔야 되는데 규제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 규제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산학 연관의 어떤 융합적인 모델이 굉장히 좀 취약하다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배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배터리를 가지고 전기차를 만들고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확충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시너지를 좀 못 내고 있어서 버벅거리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과제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규제 일변도를 좀 어느 정도 없애야 되는 이런 노력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예. 정부의 이 기업에서는 R&D 비용을 늘려서 좀 더 시너지를 내게끔 만들어야 되고 예. 또 기업들이 순혈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현대차나 이런데 국내의 총수들끼리 만나서 시너지를 내는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아마 10년 전 예전만 하더라도 이런 거 생각지도 못한 그렇죠. 모델들입니다. 생각지도 못했죠. 예, 그만큼 이제 미래의 모빌리티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움직이는 생활 공간, 움직이는 가전제품, 움직이는 첨단 제품입니다. 예. 그래서 융합 제품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좀 더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의 시너지를 내서 강점과 강점이 모이게 되면 세계 최고로 반걸음 앞선 모델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단 한두 가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또 정부 또 산학 연관의 노력 이런 시너지를 지금 내야 되는 시점인데 우리는 각각은 다 괜찮은데 이걸 묶어서 융합적으로 내는 부분들이 지금 떨어져요. 예. 전기차도 우리가 세계 최고로 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휴대폰 잘 만들죠. 배터리 잘 만들죠. 또 모터라든지 각종 시스템에 대한 거, 전자제어 시스템에 대한 것들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세계 최고 수준, 예, 예. 가전제품도 최고지 않습니까? 예. 이걸 묶은 게 자동차입니다. 이걸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그 여쭤볼 게 이제 한국판 뉴딜 네. 발표하고 난 다음에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만큼 또 주가도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네. 그 3월 달에 코로나19가 굉장히 확산되고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걸 따지게 되면 현대차가 거의 300% 정도 올라온 네. 상태고요. 그 기간 동안에 삼성전자는 50%도 채 못 올라온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아무튼 성장주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가장 그 시장을 끌고 온 것이 현대차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그 자동차에 대한 그 기대도 높은 그런 상태인데요. 이 한국판 뉴딜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한국 자동차 시장의 발전,
이거를 가속화시킬 수 있을지 어떨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한국판 뉴딜 자체가 시장에 얼마만큼 파급 효과를 일선에까지 끼치는 영향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예. 선언적 의미로 끝나게 되면은 시장에서 못 느끼거든요. 예, 특히 그렇죠.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수직 하청 구조입니다. 예. 아직까지는 부품사 보통 1차 협력사만 보고 있는데 2차부터 4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2차, 4차, 3차, 4차가 부도나기 시작하면요. 잔뿌리가 썩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뿌리가 흔들거리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각종 펀드라든지 시스템 자체 또 자금에 대한 유통이 2차, 4차까지 파급 효과가 생겨야지만 실제로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반기에는 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들 감소했는데 심지어는 반으로 주는 것까지 있거든요. 예. 대한민국만 6.6%가 증가를 해서 제가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해요. 왜 우리 대한민국만 증가했느냐고 외국 언론에서도 많이 인터뷰를 해줬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그만큼 시너지를 냈다는 겁니다. 나만의 안전한 이동수단에 대한 욕구도 강했고요. 정부에서 개별 서비스 인하도 그렇고 또 신차가 많이 쏟아지면서 여러 가지 박자가 맞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후반기는 성장 동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이 한국판 뉴딜이 후반기에 시너지 효과를 끌어내야지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부품 산업까지 일선에서 느끼는 조그만 부품업까지도 영향을 끼치게끔 또 이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예. 말씀드린 대로 규제에 대한 것들을 되도록 가속도를 높여서 좀 네거티브 정태로 좀 바꿀 수 있는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기업화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국내로 지사장으로 들어올 때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사장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예. 왜 그러냐 그랬더니 CEO가 받을 수 있는 당장 CEO가 되는 순간 3,000가지의 형사처벌 조항이 있답니다. 아, 예. 대한민국이 그만큼 이제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예. 부분들은 좀 더 정부나 지자체가 노력을 좀 해줘야 되고요. 또 뉴딜 지금 요새 정부에서도 리쇼링 정책을 활성화시키지 않습니까? 해외로 나간 기업을 다시 국내로 복귀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안 돌아오거든요. 예. 어렵다는 뜻입니다. 예. 좀 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소들을 가미를 해야지만 뉴딜 정책에 대한 어떤 시너지가 나오고요. 예. 실제로 시장 파급 효과도 나오면서 이 소비 증가율도 증가하고 또 자동차 판매율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내수와 수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게 자동차 산업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동차가 원래 그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에 따라서 뭐 이렇게 그 많은 그 연간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IT보다도 훨씬 더 크다. 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국내 경제가 아무튼 계속해서 잘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동차 산업이 활성화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오늘 교수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셨습니다.